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며 부모의 빚을 갚는 남성.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 같죠? 하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뒤에선 끔찍한 짓을 저질러 왔던 한 범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기요타 타츠야. 후쿠오카현 출신인 그는 성장 과정이 그다지 알려지진 않았으나 지역의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한 여성과 만나 결혼, 아이가 한 명 있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아이에겐 장애가 있었고 그는 고향보다 일거리가 많은 사이타마로 이주해 파친코 가게 직원이나 건설회사 등을 전전하다 1997년 무렵 한 운송회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직장 동료들에 따르면 기요타는 진지하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장애가 있는 아들을 무척 아꼈죠. 직원들이 불만이 있으면 자기가 대표로 사장이랑 면담을 하기도 했고요. 라며 그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불행이 닥쳐옵니다. 바로 고향에서 지내던 기요타의 어머니가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그리고 그 금액은 상당히 컸던 모양인지 기요타의 직장엔 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는 우선 가족들이 말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내와 서류상 이혼하는 한편 그동안 모아온 저금은 물론 가불까지 해서 어떻게든 빚을 메꾸려 했지만 이것만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기요타 자신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도박을 즐기는 타입이라 월급을 받으면 파친코에 큰 돈을 써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그는 고생해서 장거리 운전하는데 월급이 고작 이것뿐이네 라는 불만을 말하더니 돌연 송별회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죠. 당시 그는 표면상 우리 돈 약 1,300만원 정도의 빚이 있었고 정확한 금액이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 사채 빚은 물론 건강보험료나 연금 등도 체납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이죠. 장애를 가진 아이, 이혼, 그리고 부모님의 도박빚. 그런데 이런 그는 2007년 12월 4일 돌연 경찰에 체포당합니다. 그가 체포된 이유는 사실 그는 몇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부턴 그가 저질렀던 범죄를 시간순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2005년 2월, 당시 기요타는 빚을 갚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퇴근길에 털만한 빈집이 없나 찾아보고 있던 도중 우연히 창문이 열려있는 한 집을 발견했고 밤에 몰래 침입해서 돈을 훔치는 한편 집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여성 A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참고로 훗날 재판을 직관한 사람에 따르면 그는 성범죄 이후 피해자 A씨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 라고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개가 똥을 끊죠. 그는 2006년 무렵 이번엔 A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B라는 여성의 집에 침입, 지갑을 훔쳤고 그 다음 날엔 다시금 근처에 위치한 C씨 집에서 돈을 훔치려 했지만 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26일 기요타는 이번엔 D라는 여성의 집에 침입했고 마침 샤워를 끝내고 나온 집주인 여성 D씨와 마주치게 됩니다. 당시 D씨는 비명을 질렀지만 기요타는 그녀를 제압했고 이내 그녀를 묶은 뒤 집을 뒤져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했죠. 이후 비밀번호를 알아낸 기요타는 D씨를 꽁꽁 묶고 입을 막은 뒤 D씨의 옷을 훔쳐 입은 다음 근처 ATM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 약 950만원 정도를 출금한 후 다시 D씨의 집으로 돌아와 이번엔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범죄 중독 수준이죠. 심지어 그는 3개월 후 다시금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2007년 10월 30일 그는 이번엔 D씨의 옆집에 방문해 물건을 뒤졌고 그러던 와중 일을 끝마치고 귀가한 집주인 와다나베 사오리 씨를 마주치게 됩니다. 당시 기요타는 커터칼을 꺼내들어 그녀를 덮쳤고 사오리 씨는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는데요. 당시 그녀의 저항은 상당히 거셌던 모양인지 기요타는 주먹을 휘둘러 그녀를 쓰러뜨린 후 발로 걷어차는 것은 물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참고로 이때의 폭행,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타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는 만에 하나 사오리 씨가 깨어날 것을 대비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녀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집안을 뒤져 우리 돈 현금 8만원 정도와 현금 카드를 훔쳤고
사오리 씨의 옷을 훔쳐 입은 후 근처 ATM으로 향했습니다. 다만 그는 비밀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출금에는 실패했고 훔친 8만원 가량의 돈도 전부 파친코로 날려버렸죠. 살해 다음 날인 2007년 10월 31일, 당시 사오리 씨의 직장 동료들은 전날 무단 결근한 그녀를 걱정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확인차 방문했고, 이내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 집안에서 사오리 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이 지역 내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던 빈집털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 현장에서 사라진 현금 카드의 출금 이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카드로 출금을 시도한 기록을 확보, 해당 ATM의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죠. 이 사진은 키요타가 출금을 할 때 찍힌 모습인데요. 보시면 여성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들키지 않겠다고 벌인 짓이겠지만 반대로 그의 이런 여장은 의도치 않게 이목을 끌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2007년 12월 2일, 당시 사이타마현 히가시 우라와역을 순찰하던 경찰은 우연히 CCTV의 범인과 무척 닮은 한 남성을 발견했는데요. 이 남성은 적당한 이름을 대충 둘러대더니 마시던 캔커피를 바닥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무척 의심스럽게 생각한 경찰은 커피캔을 회수해 DNA를 분석했고, 여기서 검출된 DNA는 A, D씨가 피해자였던 강도 및 성범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습니다. 이후 2007년 12월 4일, 경찰은 이 DNA를 증거로 키요타를 성공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고, 그는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키요타는 뻔뻔하게도 재판에서 D랑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돈을 인출한 건 피해자 여성이 부탁해서 대신 해줬을 뿐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는 한편 빚이 많아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다 돈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니 이게 다 돈 때문이면 성범죄는 왜 저질렀을까요? 아무튼 검찰 측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변호 측은 죽일 생각은 없었다.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을 뿐이다. 라며 사리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비열하고 흉포하며 집요하고 잔악한 범행이다. 라는 말과 함께 키요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키요타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지만 이내 곧 항소를 취하했는데요. 참고로 그가 항소를 즉시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 세간에선 재수없으면 사형 판결을 받을지도 몰라서 서둘러 취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8년 12월 22일 키요타의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요새 날도 많이 따뜻한데 문단속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